보수 언론까지 이 경제 위기를 좀 걱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는 네. 정말로 처음부터 올 초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이제 막 그 대선 국면, 선거 국면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올 초에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이제 그 드러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죠. 네. 올 초에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거 선거 이슈가 워낙 또 컸고 또 정책과 각 정당만의 후보들 간에 그런 쏠림이 있었고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또 선거철에 맞게 또 돈도 또 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의학 뭐 약간 뭐 마취를 맞은 순간적으로 단기간 선거 그 자금의 시중에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미 그 다른 해외 시장 해외에서는 그 물가에 대한 그런 경고 사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들도 네. 약간씩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요. 그 이번에 찾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언제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나 이렇게 보니까 6개월 전에 4월 7일자 클립을 보시면 압니다. 저희 4월 7일자 저희 찐경제 클립이 제목이 이대로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면 경제 위기라는 제목 클립이 오. 있어요. 아니 그게 4월 예측을 7일자예요. 했네요. 그게 4월 7일자. 예측을 했어요. 네. 그때 저희가 나눈 대목 제가 이번에 이 원고나 이런 내용 이번에 그 오늘 네. 클립을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봤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박 기자가 하는 얘기도 있고 네. 그때는 이제 대선 막 끝나고 이제 4월 7일자니까 이제 막 끝나고 한 달 이제 막 그 그렇네요. 인선할 때예요. 한덕수 네, 총리하고 뭐 인선할 때 그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그 당선자의 어떤 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정말 경제 위기 온다. 네. 라는 그 클립인데 그때 그 클립이 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45만 7천이었어요. 그 하나만. 근데 예. 그 관련 클립을 전체 합보니까 한 7, 80만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이미 좀 보셨던 분들은 설마 뭐 그랬겠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보면 거의 지금 딱 맞게 돼버린 상황이 됐고 그 말을 뭐 짚어보면은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경제라는 게 거시적인 것도 이제 미시적으로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요. 정책도 네. 중요한데 맞습니다. 좀 잘 안 됐다.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찐경제에서 그 취임식 때 나왔던 그 취임사 분석도 뭐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경제팀 인원 경제팀 수장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시경제 차원 이외에 미시적으로 각 그 정부 경제팀이 그때그때 그 취할 그 정책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경제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미스매칭이라는 그런 많은 어떤 우려들이 시장 주체 사이에서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부와의 어떤 그래서 그게 과거에는 뭐 6개월이다, 뭐 어떤 때는 뭐 3개월이다, 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게 보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신문이나 방송이나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의 독점, 네. 정보의 어떤 흐름의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정권과 일정 부분 허니문 기간이라는 어떤 뭐 그런 설정을 두고 좀 지켜보자, 좀 더 응원하자,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데 네.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그래요. 사실상. 허니문 기간도 없고 허니문 기간이 없을 만큼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근데 이제 언론 환경에서 보면은 그래도 특히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허니문 기간을 좀 가져가는 경우가 그런 그동안 측면이 있었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6개월 전에 전망을 하고 우려를 했듯이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만만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이제 물론 일정 부분 이제 저희들 얘기하고 일부 이제 진보 매체나 아니면 이제 뭐 방송에서 일부 좀 나오기도 했고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지에서도 일부 이제 기업들 반응을 이제 전달하면서 간접적으로 왜냐면 기업들이 되게 민감하니까 네. 기업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경제 보수 쪽은 이제 기업들의 입을 빌려서 약간의 정부의 어떤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경우는 있었지만 기존에 이제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보수 언론들은 경제 특히 워낙 또 정치 이슈나 그다음에 네. 뭐 용산 뭐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정치 이슈도 많긴 했고 또 안보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죠. 좀 상대적으로 예. 좀 그걸 뭐 나를 세워서 하거나 물론 뭐 미국 금리 고금리 뭐 그다음에 뭐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전달하면서 국내의 어떤 그런 것들은 사인이 있었지만 네. 윤석열 정부 현 경제 정책에 대한 대놓고 그리고 경제 위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조차도 정부는 계속 경제 위기 아니다 막 그런 그렇죠. 얘기를 예, 그런 예. 그런 동의하지 입장을 마라. 맞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전달했을 뿐인데 네. 어제 지난 주말에 조중동 일제히 그 칼럼과 사설에서 오. 대놓고 이제 아예 경제 위기라고 딱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예 이제 대놓고 현 경제팀 현 경제 정부가 굉장히 안일하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네. 지금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난다라는 논조의 기사가 일제히 실립니다. 그래요. 물론 자, 네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을 네. 봐야겠어요. 아마 조중동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요즘에 막 그렇게 신문까지 막 예, 챙겨보거나 예, 그러지 예. 않으신 분들이 있을 포털에 텐데 나오면 보고 그렇죠. 그렇게 포털면 하니까요. 보고 보통 사설을 그러는데 또 안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저거는 어디 신문인가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이제 토요일자 사설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그 한국은행이 네. 그 경상수지 그 내용을 발표했어요. 아, 예, 그게 예. 이제 경상수지 적자 이게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그 동안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안 좋은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무역 수지가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현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될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8월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처음으로. 그것도 4월 달이 아닌 일반 그 8월 달에 네.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한 거는 10년 만이에요. 10년 6개월 만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지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네. 동아일보는 경상 적자 얘기한 거죠. 네. 외환 보유 급감 괜찮다만 되뇌는 정부 이렇게 이제 정부를 약간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안일한 그 안일하다. 자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래놓고 네. 쭉 그 얘기를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 얘기, 뭐 경상수지 그 다음에 뭐 외환 보유가 정부가 계속 지금 많다고 하지만 네.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외환 보유에 지금 현재 그 킹 달러 방어를 했으면 엄청나게 좀 달러 외환 보유 지금 한국에 쓰고 있다. 이번에도 많이 쓴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좀 많이 썼죠. 이번에도 한 거의 200억 달러 썼어요. 그러면 달러를 태우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네. 환율 방어 차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언론들도 보수 언론도 그걸 이제 짚고 시작합니다. 야 네. 외환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는 뭐는 얘기를 하냐면 네. 맨 마지막에 괜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네. 사태의 위중함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전달해서 예. 경제 난국 돌파에 아하.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전달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정부가 너네가 지금 경제 내용에 대해 솔직하게 좀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설에서 지금 대놓고 쓴 겁니다. 동아일보가 그렇죠. 동아일보가. 대놓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일보도 네. 같은 날 똑같은 사설인데요. 한국일보는 좀 약간 비슷한 논조지만 여기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퍼펙트 이런 영어를 썼네요 여기도. 예. 영어를 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퍼펙트 스톰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지금 경상수지 적자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지금 뭐 어마무시한 지금 경제 위기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 퍼펙트 스톰 아마 그 영화 퍼펙트 스톰 있잖아요. 예, 예. 네, 그걸 아마 그 따온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서 뭐 경상수지 그다음에 국제유가 그다음에 기업들 최근 지난주에 또 발표한 게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맞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안 좋았죠. 30%가 하락이 된 거예요. 어닝 쇼크. 네, 그렇죠. 그 전주에 저희가 얘기할 때 삼성전자 얘기할 때 네. 30% 정도 아마 하락할 것 같다. 아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대로 지난주 발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야 경상수지 적자되고 지금 무역수지 적자되고 또 삼성전자 여기 지금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네. 반도체도 지금 문제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경제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이런 초대형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초대형 경제 초대형 위기,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추경호 장관을 비판합니다. 아, 추경호 장관을 비판했어요. 연간으로 볼 때 올해 내년 전부 다 경상수지는 흑자일 것이다라고 네. 하고 우리가 지금 그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낙관론 때문에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외신들이 경고하고 있다. 이런 아, 오히려. 네. 저번에 그 블룸버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왜 외신들 경고를 왜 한국 언론이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 언론이 경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얘기하면 돼요. 네, 네. 굳이 한국일보도 자신들이 얘기하면 되지. 왜 이제 네. 와서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민간에서 더 이상 정부를 믿기보다 네. 민간에서 한 집 한 등 끄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지경이다. 네,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런 거예요.